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작품은 바로 색개입니다. 장하이링의 단편 소설, 그리고 이걸 각색한 이안 감독의 영화, 다들 잘 아시죠? 네, 워낙 강렬한 이야기라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. 뭐랄까 스파이 이야기면서도 그 안에 담긴 인간 심리가 아주 복잡 유효하죠. 맞아요. 암살 작전 그 속에서 피어나는 위험한 관계, 또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까지 정말 여러 겹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. 그렇죠. 특히 흥미로운 건 같은 이야기인데도 소설과 영화가 좀 다른 길을 간다는 점이에요.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 하는지가 약간 다르달까요? 바로 그 지점입니다. 오늘 저희가 주목할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. 소설과 영화 둘 다 제목은 색개인데 이 색과 개를 해석하는 방식이 사뭇 다르거든요. 네,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. 혹시 이 제목의 해석 차이가 작품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어떤 분기점이 된 건 아닐까. 저희는 오늘 이런 생각에서 출발해서 소설과 영화가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, 또 주인공 왕자즈랑 이 선생의 관계는 어떻게 다르게 그리는지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좋습니다. 두 버전을 비교해보면 이 작품을 훨씬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. 네,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 두 작품을 통해 어떤 새로운 점들을 발견하게 되실지 한번 같이 따라와 보시죠. 자, 그럼 가장 먼저 이 제목의 미묘한 차이부터 시작해 볼까요? 색개. 이 두 글자에 담긴 의미, 소설 원작에서는 뭐였을까요? 맥락을 좀 짚어주시죠. 네. 장하이링 소설에서 색은 일단 표면적으로는 그렇죠. 왕자즈가 이 선생 암살하려고 쓰는 미인계, 유혹의 기술, 이걸 의미하는데요. 네, 그렇죠.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. 좀 더 깊게 보면 인간의 어떤 욕망, 세속적인 가치, 이런 것들까지 포함하는 좀 넓은 개념으로도 볼 수 있어요. 그리고 개는 당연히 그녀가 지켜야 할 그 스파이로서의 임무, 명령, 그리고 넘지 말아야 할 어떤 선 같은 거죠. 도덕적이든 심리적이든. 아, 경계선. 네, 맞아요. 경계선. 장하이링은 바로 이 색과 개 사이에서 고뇌하는 왕자지의 내면을 정말 집요하게 파고들어요. 그 거대한 시대적 비극 속에서 한 개인이 느끼는 어떤 불안함, 고독함, 또 인정받고 싶은 욕구 같은 거 있잖아요. 네네. 그런 복잡한 심리가 인물랑 충돌하면서 결국 파국으로 가는 그 과정을 정말 냉정할 정도로 세밀하게 그려내죠. 와, 듣기만 해도 그 압박감이 느껴지네요. 소설 읽을 때 정말 왕자제의 심리 상태가 그대로 전해져서 숨막힐 정도였던 기억이 나요. 그렇죠. 그런데 이안 감독은 영화 영어 제목을 Lust Caution이라고 딱 정했어요. 이게 그냥 번역이 아니잖아요. 색을 Lust, 그러니까 뭐 욕정이나 갈망 이렇게 구체화했고 개는 Caution, 경계나 조심성 이런 식으로요. 네, 맞아요. 이 선택 자체가 벌써 소설과는 다른 길을 가겠구나 하는 예고편 같았어요. 감독은 왜 하필 색을 그토록 강렬한 러스트로 콕 집어서 표현했을까요?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적이세요. 그 영화 제목이 이안 감독의 해석 방향을 딱 보여주는 뭐랄까 이종표 같은 거죠. 아, 이정표. 네. 영화는 소설이 일부러 좀 감추거나 암시적으로만 다뤘던 그 육체적인 관계, 바로 러스트를 이야기의 중심으로 확 끌어옵니다. 과감하게요. 사람의 정사 장면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지잖아요. 맞아요. 상당히 파격적이었죠. 이게 감독이 색을 그냥 임무 수행 도구로만 본 게 아니라는 거죠. 오히려 그 거짓말이랑 위장으로 가득 찬 관계 속에서 역설적이게도 두 사람이 서로에게 가장 솔직해질 수 있는 유일한 통로, 어쩌면 서로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간, 이렇게 본 것 같아요. 와, 러스트가 진심을 교활하는 통로라 굉장히 흥미로운 해석인데요. 그렇죠. 소설의 그런 내밀한 심리 탐구와는 좀 다르게 훨씬 더 본능적이고 감각적인 차원으로 이야기를 가져간 거예요. 그렇다면 영화는 이 격렬한 러스트를 어떤 식으로 활용해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건가요? 단순히 관객의 시선을 끄려고만 넣은 건 아닐 텐데요. 그 역할이 구체적으로 뭘까요? 맞습니다. 처음에는 되게 거칠고 폭력적으로 시작된 관계가 점점 어떤 감정적인 교류로 변해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거든요. 네, 그 변화가 느껴졌어요. 그러니까 영화에서 러스트는 단순한 성적 욕망을 넘어서요. 두 사람 사이의 그 위태로운 관계를 이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자 또 말로는 할 수 없는 감정을 전달하는 비언어적인 소통 방식, 이렇게 되는 셈이에요. 비언어적인 소통 방식. 네. 이 본능적인 끌림이 결국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는 어떤 도화선이 될 거다라는 걸 암시하는 거죠. 듣고 보니 그 격렬함 속에
오히려 어떤 처절한 소통이 담겨 있었다.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. 두 사람 다 처음에는 각자 분명한 계가 있었잖아요. 네, 그렇죠. 왕자제한테는 항일 스파이라는 임무에 있었고 이 선생은 친일파로서 살아남아야 하니까 철저한 경계심, 즉 코션이 있었고요. 맞습니다. 각자의 선이 있었죠. 영화는 특히 이 러스트가 어떻게 이 단단해 보였던 경계들을 허물어뜨리는지 이걸 보여주는데 되게 집중하는 것 같아요. 특히 이 선생 캐릭터 벼라가 좀 인상적이던데요. 소설 속 인물이랑 비교하면 영화에선 어떻게 달라지나요? 이 선생, 소설 속 이 선생은 정말 마지막까지 냉정함을 잃지 않는 인물에 가까워요. 왕자지가 정체를 드러내고 처형당하게 된 후에도 자기 감정을 거의 안 드러내요. 호랑이 굴에 들어갔으니 당연한 결과다.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려는 모습도 보이고요. 좀 차갑죠? 네, 심지어 독하지 않으면 남자가 아니다. 이런 독백까지 하면서 자기 선택을 정당화하죠. 근데 영화는 달라요. 영화는 이 선생에게 훨씬 더 깊은 어떤 인간적인 고뇌, 상실감 이런 걸 부여해요. 인간적인 면모를 더 보여주는군요. 그렇죠. 왕자지가 처형된 후에 그녀가 머물렀던 그 텅 빈 방 침대에 혼자 앉아서 매트리스를 쓸쓸하게 쓰다듬는 마지막 장면이 있잖아요. 네, 기억나요.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. 그게 소설에는 없는 완전히 이안 감독의 해석이 들어간 장면이거든요. 그 장면을 통해서 관객들은 이 사람이 그냥 임무를 배신한 스파이를 제거한 게 아니구나. 자기 안에 어떤 중요한 부분, 어쩌면 러스트를 통해 잠시나마 느꼈던 그 진실된 감정의 가능성마저 스스로 파괴해버렸구나. 그리고 그로 인한 깊은 공허함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짐작하게 되는 거죠. 커션을 지키려다가 뭔가 돌이킬 수 없는 걸 잃어버린 사람의 쓸쓸함. 그게 느껴지네요. 네, 바로 그거죠. 이 선생의 내면이 그렇게 흔들렸다면 반대로 왕자지는 어땠을까요? 그녀도 임무라는 그 경계선 위에서 위태롭게 서 있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왜 임무, 그러니까 스파이로서의 개를 포기하게 되는 걸까요?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그 유명한 반지 장면, 거기서 그녀의 선택을 이끈 동기가 소설과 영화에서 미묘하게 다르다는 점.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. 네, 바로 그 지점. 그게 두 버전의 핵심적인 차이를 딱 드러내는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죠. 소설에서는 그 보석상에서 이 선생이 맞춰준 6캐럿 다이아몬드 반지, 이게 결정적인 계기라 돼요. 그렇죠. 엄청 큰 다이아몬드. 네, 왕자지는 그 크고 빛나는 반지를 보는 순간 단순히 보석이 예쁘고 비싸서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 반지가 상징하는 것들 있잖아요. 예를 들면 이 선생이 나한테 보이는 진심이라고 믿고 싶은 마음,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어떤 안정된 삶, 부유함, 사회적인 인정 같은 환상, 이런 걸 그 반지에 투영하는 거예요. 단순히 물질적인 걸 넘어서는 거군요. 그렇죠. 소설 속 왕자들을 움직인 건 사실 육체적 욕망, 러스트라기보다는 이런 훨씬 복합적이고 심리적인 갈망, 즉 세계, 좀 더 넓은 의미에 가까웠던 거죠. 이 다층적인 욕망이 그녀의 임무라는 개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겁니다. 확실히 소설은 그 반지에 담긴 상징성, 그리고 왕자지의 내면적인 갈망에 되게 집중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영화를 보면 물론 반지 장면이 시각적으로는 정말 강렬하잖아요. 네, 엄청나죠. 근데 그 순간 반지가 모든 걸 결정했다라기보다는 그 이전에 이미 두 사람이 육체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싸워온 그 관계의 무게가 더 크게 작용한 것처럼 느껴졌어요. 뭐랄까 반지는 그동안 쌓인 감정을 그냥 빵 터트리는 방아쇠 역할만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. 정확하게 보셨습니다. 영화는 소설보다 훨씬 더 러스트를 통해 형성된 그 감정적 유대의 힘을 강조해요. 네. 영화 속 왕자들은 반지를 보고 이 남자가 날 진심으로 대하는구나 라거나 어머 이 반지 갖고 싶다 이런 계산적인 판단보다는 이미 이 선생과의 그 위험하고 격렬한 관계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피어난 그 깊은 감정, 어쩌면 사랑이라고밖에 부를 수 없는 그 감정에 확 압도되어서 충동적으로 빨리 도망가요. 이렇게 외치는 것처럼 보여요. 충동적으로. 네. 이게 처음부터 색을 단순한 유혹 기술이 아니라 본능적인 러스트로 해석했던 이안 감독의 시선이 아주 일관되게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죠. 결국 영화는 이성적인 판단이나 임무의식, 즉 코션과 개가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감정, 러스트 앞에서 무너지는 그 순간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춘 셈입니다. 와, 이렇게 두 버전을 나란히 놓고 보니까 같은 이야기에서 출발했는데도 전혀 다른 결론과 여운을 남기는 이유가 이제 좀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. 그렇죠.
소설은 시대의 경랑 속에서 개인이 느끼는 어떤 고독, 심리적인 파멸, 이런 어찌 보면 좀 더 서늘하고 지적인 주제에 다가서는 반면에 영화는 모든 걸 집어삼킬 듯한 그런 위험한 사랑, 원초적인 욕망, 훨씬 더 뜨겁고 보편적인 감정에 집중하는 것 같고요. 네, 맞아요. 접근 방식이 확실히 다르죠. 그렇다면 이안 감독이 소설의 그 다층적인 색을 왜 그렇게 강렬하고 때로는 좀 파괴적으로 보이기까지 하는 러스트로 재해석했을까? 그 궁극적인 의도는 뭐였을까요? 이 지점에서 여러분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지네요. 제 생각에는요, 이안 감독은 색계가 가진 그 잠재력을 그냥 일제강점기 항일 스파이라는 어떤 특정한 역사적, 민족적 서사 안에만 가두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아, 틀에 박히는 걸 원치 않았다. 네, 그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감정, 예를 들면 뭐 전쟁 같은 사랑이라든지 아니면 극한 상황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본능적인 끌림, 그리고 그 파괴력, 이런 보편적인 주제를 탐구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. 보편적인 주제요. 네, 영화에서 강조되는 그 강렬한 색은 인간이 스스로 설정한 모든 경계, 커션, 나 사회적인 규범, 이성적인 판단, 마저도 그냥 한순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이고 강력한 본능의 힘, 이걸 상징하는 장치로 활용된 거죠. 결국 왕자지와 이 선생 둘 다 이 거부할 수 없는 본능에 휘말려 들면서 비극적인 운명을 맞게 되잖아요. 그렇죠. 소설이 그려낸 그 절제된 언어 속에 담긴 깊은 심리적인 통찰, 그리고 영화가 스크린 위에 펼쳐놓은 강렬하고 때로는 좀 잔인하게 느껴질 만큼 본능적인 탐구. 이 두 가지 다른 시선을 비교하면서 색과 개라는 단 두 글자가 와, 이렇게까지 풍부하고 다층적인 의미를 품을 수 있구나. 이걸 확인하는 과정 자체가 이 작품들을 감상하는 또 다른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게 어느 한쪽 해석이 뭐 유일하게 옳다 혹은 다른 쪽보다 더 낫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워요. 네, 그럴 순 없죠. 소설과 영화는 각자의 방식으로 인간 존재의 어떤 복잡성, 관계의 아이러니, 그리고 욕망과 의무 사이의 그 영원한 긴장, 이런 것들을 다른 각도에서 깊이 있게 조명하면서 우리에게 계속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거죠.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갈까요? 오늘 저희는 욕망이라는 그 강력한 힘, 색 또는 러스트가 한 개인이 지키고자 했던 신념이나 스스로 설정한 경계, 커션과 어떻게 충돌하고 때로는 그것을 정말 속수무책으로 넘어서는지 소설과 영화라는 두 개의 다른 렌즈를 통해 살펴봤습니다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고요.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